여러분, 조선시대 어느 부잣집에서 일어난 기막힌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양반댁 마님이 말이죠. 매일같이 밤만 되면 머슴 총각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양반댁 마님이 어찌 그럴 수가. 하인들은 쑥덕거리고 이웃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님의 남편인 양반 나리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님이 머슴을 부른 진짜 이유를.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이었죠. 기와집도 크고 웅장했고 논밭도 수십 마직이나 되었습니다. 하인들만 해도 20명이 넘었으니 그 집안의 위세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김진사는 45살로 이미 머리에 흰머리가 반쯤 섞인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정씨 마님은 고작 28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17년이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정씨 마님은 그야말로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살결은 눈처럼 희고 눈매는 버드나무처럼 가늘고 길었죠. 입술은 앵두알같이 붉었고요. 게다가 마음씨까지 고왔으니 온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김진사댁에는 70이 넘으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정씨 마님에게는 시모님이셨죠. 원래는 건강하셨던 시모님인데 지난해 겨울 크게 알아누우신 뒤로 몸을 거의 못 가누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등이 다 뭉쳐서 말도 못하겠구나. 시모님은 날마다 신음하셨습니다. 등과 허리가 굳어서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곤 했죠. 정씨 마님은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시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는 건 물론이고 약도 다리고 죽도 끓이고 빨래와 청소까지 손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모님의 등을 주물러 드리는 일이었죠. 마님, 제가 시모님 등을 주물러 드려 볼까요? 처음엔 몸종 옥분이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여자라 힘이 약했어요. 시모님은 체구가 크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장정보다 힘이 세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고, 힘을 좀 더 줘야지. 그렇게 약하게 주물러서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시모님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정씨 마님이 직접 나서봤지만 마님 역시 여자라 힘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시모님, 제가 힘껏 눌러드리는데도 시원찮으시다니. 정씨 마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모님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20분도 채 못 버티고 팔이 후들거렸어요. 시모님의 등과 허리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이를 어쩌나. 제 힘으로는 시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겠구나. 정씨 마님은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모님은 날이 갈수록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등을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하면 밤새 신음하시며 잠을 못 주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힘센 사내종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마침 김진사댁에는 22 먹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동쇠였죠. 동쇠는 키가 팔척장신에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습니다. 힘도 장사였어요. 쌀가마를 한 번에 3개씩 들어 옮길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동쇠는 마음씨도 착하고 순박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뭐든지 성실하게 했죠. 동쇠를 시켜보는 게 어떨까?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씨 마님은 동쇠를 불렀습니다. 동쇠야, 이리 좀 오너라. 예, 마님. 무슨 분부이신지요? 동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시모님께서 등이 너무 아프셔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신단다.
내가 주물러 드려도 힘이 약해서 시원찮으시다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힘이 세니 시모님 등 좀 주물러 드려줄 수 있겠느냐? 동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하인이라지만 주인 어른의 등을 만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죠. 네, 마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오늘 저녁부터 시모님 방으로 가거라. 시모님 등을 잘 주물러 드리면 된단다. 그날 밤 동쇠는 처음으로 시모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모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요. 시모님, 소인 동쇠옵니다. 마님께서 시키셔서 시모님 등을 주물러 드리러 왔습니다. 오냐, 들어오너라. 며느리가 내게 부탁했구나. 시모님은 엎드려 누우셨습니다. 동쇠는 조심스럽게 시모님의 등을 주물렀어요. 처음엔 힘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좀 더 세게 눌러다오. 내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게다. 예, 시모님. 동쇠가 힘을 더 주자 시모님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픈 신음이 아니라 시원함의 신음이었죠. 아이고, 그래. 그렇지. 거기가 딱 뭉쳐 있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한 시진 정도 등을 주무르고 나니 시모님은 한결 편안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동쇠야, 내 덕분에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구나. 고맙다. 아닙니다, 시모님. 소인의 도리입니다. 동쇠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씨 마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시모님, 어떠셨어요? 동쇠가 잘 주물렀나요?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없구나. 동쇠 그 아이 힘도 세고 손길도 야무지더라. 참 기특한 녀석이야. 그날 밤 시모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정씨 마님도 마음이 놓였죠. 다음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저녁에도 동쇠는 시모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1시즌씩 시모님의 등과 허리를 주물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댁의 하인들 중에 갑동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나이는 40쯤 되었는데 입이 가벼운 게 흠이었죠. 뭐든지 보고 들은 걸 참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성격이었습니다. 갑동은 어느 날 저녁 동쇠가 시모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님 방은 안채에 있었고 그 방 바로 옆이 정씨 마님의 방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보니 동쇠가 안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갑동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저 머슴 녀석이 왜 안채로 들어가는 거야? 이튿날도 똑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동쇠가 또 안채로 들어갔어요. 사흘째도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동은 슬금슬금 안채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들어봤어요.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거기. 그래. 여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갑동은 깜짝 놀랐죠. 그 소리가 시모님의 목소리인지 마님의 목소리인지 어둠 속에서는 분명치 않았어요. 다만 여자의 신음소리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머슴 녀석이 안채에서 여자와. 갑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른 하인들에게 슬쩍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요즘 이상한 거 못 봤어? 무슨 소리야? 동쇠 그 녀석 말이야. 밤마다 안채로 들어가는 거 몰라? 하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동쇠가 안채로? 그런 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밤마다 들어가더라고. 게다가 방 안에서는 여자 신음소리도 들렸어. 헐. 그게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너희도 오늘 밤에 한번 지켜봐. 그날 밤 호기심 많은 하인 몇 명이 몰래 안채 근처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동쇠가 해가 진 뒤 안채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세상에.
정말이네. 저 녀석이 감히 안채에.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졌죠. 동쇠가 마님과 수작을 부린대. 마님이 젊고 아름답잖아. 양반 나리는 나이가 많으시고. 소문은 하인들 사이를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녀자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들었어요? 김진사댁 정씨 마님이 머슴과. 아이고 입 조심하세요. 그래도 양반댁 마님이신데.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시동생이 김진사댁에서 일하는데 직접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머니 세상에. 젊은 여자가 과부도 아니면서 어쩌다가. 마을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처음엔 동쇠가 안채로 들어간다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마님이 머슴과 정을 통한다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죠. 양반댁 마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디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소문은 결국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날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사옵니다. 집사 노릇을 하던 늙은 하인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요즘 대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데 그게 무슨 소문인데 그러느냐? 말을 해보거라. 복순이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쇠가 밤마다 안채로 들어간다는 소문이옵니다. 뭐? 동쇠가? 김진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동쇠가 왜 안채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님과 아니 소인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하인들 사이에 그리고 마을에서까지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사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감히 내 아내가. 하지만 김진사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헛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김진사는 일부러 밖에 일이 있는 척하며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안채를 지켜봤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과연 동쇠가 안채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녀석이 정말로. 김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동쇠의 멱살을 잡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김진사는 발소리를 죽이고 안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촛불이 희미하게 밝혀진 방 안에서 동쇠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씨 마님이 아니라 어머니였던 겁니다. 동쇠야 거기를 좀 더 세게 눌러다오. 예, 시모님. 이렇게 말씀이신지요? 그래, 그렇지. 아이고 시원하다. 동쇠는 시모님의 등을 성실하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김진사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죠. 아, 어머님의 등을 주물러 드리는 거였구나. 김진사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아내를 의심했구나. 부끄럽구나. 하지만 문제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미 온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이 소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정씨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예, 나리. 말씀하세요. 동쇠가 밤마다 안채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요? 정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모님께서 등이 너무 아프셔서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동쇠에게 부탁했어요. 동쇠가 힘이 세니까 시모님 등을 잘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시모님 방에 들어간 거였군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효심은 가상하오. 하지만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동쇠가 밤마다 안채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그게 마님과 동쇠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식으로 와전되었어. 정씨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쇠와?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는 듯이 떠돌고 있어. 어젯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 시모님의 등을 주무르는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소? 정씨 마님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저 시모님을 모시려고 한 일인데 이런 오해를 받다니. 김진사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내가 해결하겠소. 진실을 밝히면 되는 일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찌하오리까.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사실을 알리겠소. 그리고 동쇠에게도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되지 않겠소? 그날 김진사는 마을 이장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장 어른께 여쭙니다. 내일 저녁 우리 집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진사댁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정네들도 있었고 부녀자들도 있었죠. 모두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아내와 머슴 동쇠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해입니다. 오해라니요? 한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동쇠가 밤마다 안채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쇠가 안채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시모님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지난해부터 몸이 불편하십니다. 등과 허리가 굳어서 밤마다 고생하시죠. 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어머님의 등을 제대로 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힘센 동쇠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등을 주물러 드리라고 말이죠. 동쇠는 매일 밤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가 1시즌 동안 어머님의 등과 허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안채를 지켜봤죠. 동쇠는 어머님의 등을 성실하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방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김진사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효부입니다. 시모님을 모시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착한 며느리죠. 그런 아내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양반댁 마님을 의심했으니. 아이고 부끄럽네. 한 부녀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떠들어댔습니다. 마님께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그때 정씨 마님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셨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시모님을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인데 그 도리를 다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모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마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죠.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마님의 효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구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정씨 마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못이 없으십니다.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시모님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시모님이 방에서 거의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내 며느리는 천하의 효부입니다. 시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등이 아파서 밤마다 신음할 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 곁을 지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동쇠를 불러 내 등을 풀어주게 했죠. 덕분에 나는 요즘 한결 편해졌습니다. 시모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동쇠도 기특한 녀석입니다. 매일 밤 1시즌씩 성실하게 내 등을 주물러 줬어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죠. 그런 아이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쇠도 마당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소인은 그저 시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마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니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사님, 마님, 시모님, 그리고 동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퍼뜨렸으니 말입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장 어른. 한 노인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속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효심과 정성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김진사 가족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오해가 풀렸으니 됐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씨 마님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마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님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동쇠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동쇠를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동쇠, 내가 참 효자구나. 남의 어른을 저렇게 성심껏 모시다니. 아닙니다.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동쇠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시모님의 건강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동쇠가 매일 밤 등을 주물러 주니 굳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동쇠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정말 고맙구나. 시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시모님은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인가.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시모님은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씨 마님도 김진사도 그리고 동쇠도 함께 기뻐했죠. 김진사는 동쇠를 불렀습니다. 동쇠야, 내가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정성껏 모셔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아닙니다, 나리. 소인은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성에는 보답을 해야 하는 법이다. 앞으로 너는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다. 내 집의 중요한 식솔로 대우하겠다. 김진사는 동수에게 땅 한마지기를 주고 허름한 움집 대신 기와집 행랑채에서 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로 퍼졌죠. 김진사 댁 마님은 천하의 효부시라네. 동쇠도 참 의로운 청년이더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게 부끄럽네. 이 이야기는 이웃 마을로 또 그 너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씨 마님의 효심과 동쇠의 성실함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얼마 후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감동을 받아 직접 김진사 댁을 찾아왔죠. 김진사, 자네 댁의 이야기를 들었네. 며느리의 효심이 가상하고 머슴의 성실함도 본받을 만하다네. 내가 원님으로서 이를 널리 알려야겠네. 원님은 김진사 댁에 정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효부의 집안임을 알리는 정려문이었죠.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시모님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정씨 마님과 김진사는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동쇠도 장가를 들었어요. 마을의 착한 처녀와 혼인을 했죠. 김진사가 혼인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동쇠야, 내가 우리 집안에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날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쇠는 평생 김진사 댁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라 김진사의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이 마을에 효부가 한 분 계셨단다. 정씨 마님과 동쇠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죠.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효도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 셋째,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는 것. 넷째, 오해는 대화와 진실로 풀 수 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마을이 되었어요. 이웃을 의심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씨 마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을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희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오해를 받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정씨 마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참 속상했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손가락질을 받으니 말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알았어. 시모님을 모시는 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단다. 그럼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원망? 천만에.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니. 오히려 나는 이 일을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배웠단다. 그리고 오해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지.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남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정씨 마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실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님은 시모님을 향한 지극한 효심으로 머슴을 불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당당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전체의 아주 일부일 뿐이니까요. 둘째, 효도는 시대를 초월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정씨 마님의 효심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셋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넷째,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슴 동수의 성실함과 정성은 그 어떤 양반보다 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모두 정씨 마님처럼 당당하게, 동쇠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